네,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역, 정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좀 심상치 않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국제유가가 오늘 급락한 배경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가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 한창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 WTI 기준으로 지금 70달러대 여기서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때 보통 유가를 볼 때 유가도 저희가 보통 원자재라고 그러죠. 근데 또 큰 시장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다라고 보는데 네. 원자재 시장은 일단 시장에 돈이 많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 대한 투자 플러스 투기까지 같이 아. 겹치면서 여러 가지 또 매수 매도가 번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달러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가 약세일 때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요. 달러가 강하게 되면은 이게 빠지는 이런 현상들인데 최근에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면서 우리 금리 두 번 더 인상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 쪽에서 하나가 나왔던 부분이 제일 크고 네. 거기다가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겠죠. 모든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네. 공급도 지금 얘기로는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한다고 그러는데 말만 그러고 그 영향이 좀 미미한 것 같기도 해요. 영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있긴 있나요? 네. 우리 감산할 거야. 그래서 감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냥 우리 계속 내보내야겠어. 그리고 계속 출하량은 계속되고 있고 네.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좀 뭔가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동력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는 떨어지고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달러 강세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국의 영향도 또 있나요? 이 국제유가의 하락세 배경 중에? 그렇죠.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신흥국 쪽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네. 수요가 유지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보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가 별로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중국이 자꾸 경기 부양책들을 내는 거죠. 금리도 인하를 시키고 네.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돌아가는 신호가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텐데 그게 아직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있는 신호 어렵죠.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반도체로 갈까요? 반도체가 역시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유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다시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하락의 배경을 좀 듣고 보니까 되게 원인이 다양해서 딱 한 가지를 짚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감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공급을 조금 줄이면서 가격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추가 감산에 나설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건 안 지켜지는 게 문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만약에 감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생산량 자체가 줍니다. 그쵸. 근데 이런 원유 생산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네 국가의 재정이 네. 이걸 원유를 팔아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그쵸. 중동 국가들 가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막밖에 없죠. 네. 기름밖에 없죠. 네. 마실 수도 없고. 근데 이걸 계속 팔아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감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유량 자체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당장 직접적으로 재정에 위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 하고 계속 립 서비스는 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말로는 하는데 생각보다 감산이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네. 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 러시아. 네, 러시아도 감산 동참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저기로 다 그냥 중국이나 아니면 네. 기타 다른 나라 쪽으로 계속 뒤로 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공급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럼 말만 감산을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 때문에 그렇죠.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다 돈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결국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 유가의 좀 추가 감산 이외에 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그거 하나죠. 글로벌 경기가 돌아서는 징조. 경기 회복. 그렇죠. 그래야 우리 유가는 또 그 원유를 비롯해서 나오는 석유화학 모든 제품들의 흐름들은 유가가 기반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서 이쪽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유가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 회복을 말하기엔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확실히. 그렇죠. 그게 확인돼야 유가도 올라오겠죠. 아, 근데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또 안 좋은 게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은 열심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높은 걸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고 네.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게 진짜 중간을 잘 찾아야겠어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예,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국제유가 일단 경기 회복이 그나마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유주에 대한 오늘 S-오일이 또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정유주들이 그래도 실적이라고 하는 정제 마진이 좀 회복이 됐다고 하던데 손익분기점을 좀 넘었다고 하던데 네. 업황 개선 가능성은 좀 하반기에 있을까요? 정유주가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러면 인수만 보고 그러면은 이제 어렵다가 그 손익분기점 넘어오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돈을 벌겠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제 마진만 보고 이게 계속 갈 거다라고 보기 또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제 마진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또 지금 시점이 딱 그런 때거든요. 약간 성수기입니다. 여행, 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때는 또 보통 이제 가을 때까지 오픈카 타고 네. 그래서 오빠 달려 이러면서 이렇게 붕하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빙 시즌. 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휘발유 중심으로 수요가 좀 높은 쪽을 많이 해석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산업별과 함께 생각했을 때는 높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수기인데도 요거밖에 안 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이 정유주에 대해서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완연하게 네. 정제 마진이 돌아서서 이제 쫙 확장세로 나가겠다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네. 네. 그럼 투자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정유주에 대한 투자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없습니다. 최선호주가 없나요? 네, 원래는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데. 네. 네. 그래도 찾아야 된다라고 그쵸, 하게 그래도. 되면 그나마 난 게 좀 다른 사업들도 막 하면서 애써 난 정유만 가지고 하지 않지롱 하고 네네. 있는 회사가 더 낫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HD 현대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오. 네. 혹시 기름 넣을 때 오일뱅크 혹시 넣으십니까? 일단 차가 있는지 먼저 아유 물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예. 네네. 그쪽에 그 현대 오일뱅크라고 하는 많이 가잖아요. 거기도. 네, 네. 거기 또 정유사가 있을 거고, 근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HD 현대 지주사다 보니까 실적의 변화는 또 조선 쪽으로 같이 또 끌고 오는 게 있겠죠. 네. 밑에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연결되고 또 하나 현대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쪽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봤을 때 단순하게 정유가 업황이 좀 흔들어도 약간 조선 쪽이나 다른 쪽으로도 좀 같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고른다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면 좀 HD 현대가 이 정유주 내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셨는데 네. 역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역발상 질문인데요. 네. 이 국제유가가 하락함으로써 좀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없나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물가가 하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다 많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그냥 딱 생각나는 건 항공주죠. 네, 왜냐면 그동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 항공유라고 하는 제트유 가지고 네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또 높이 공급을 받았다가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비용이 좀 떨어지는 꼴이 되니까 좋겠죠. 근데 항공주는 그것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환율 갖고도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마지막에 드렸네요. 좀 곤란해 보이죠? 네. 도망가고 싶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정유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 전망이 좀 힘들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HD 현대를 그래도 테마 내에서는 유망 종목으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 여기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내릴 때 됐습니다. 네, 얼른 도망가실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